안녕하세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과학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전문가들의 수준을 알게 되고 또 실제 전문가들에게만 지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없거나 또는 노력하지 않는 트레이너들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올바른 운동 분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바로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16년도부터 오랫동안 또 채널의 차별성을 알아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까지 가입을 해서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처음으로 또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에 대한 운동 또 운동 분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페이를 지불하고 건강이나 또는 내적 외적인 어떤 변화 발전을 위해서 발걸음을 하게 되는 헬스클럽 또는 전문 PT 스튜디오. 자, 여러분들 아무나 선택했다가 또 아무한 곳에나 갔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PT가 대중화가 되고 또 그 이후로 뭔가 좀 어떤 전문성이 없다든지 돈만 밝히는 어떤 그런 업체들의 횡포에 여러분들이 많이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더 많아졌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알고 대처하고 구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적으로 진짜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는 진짜 그러한 업체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돼서 아마 놀라운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의 눈부신 어떤 과정과 변화를 누리게 될 거다 믿습니다. 자, 그러한 어떤 일관적인 또 이제 영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격증 없는 트레이너가 대세가 된 나라. 자격증 없는 트레이너가 대세가 된 나라. 안타깝지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 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라이센스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이제 무허가라고 하죠. 무자격 이런 거를 그 협회나 이런 데서 되게 잡아내요.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운동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크로스핏 박스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크로스핏 지부가 있고요. 그 지부에서 지부에 등록되지 않은 크로스핏을 하는 이제 업체들이 크로스핏이라는 상호라든지 어떤 그런 이제 간판이나 이런 걸로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걸려요. 그래서 법무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크로스핏 이제 그 단체에서는 라이센스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국내 이제 크로스핏 박사 하시는 분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정식 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크로스핏을 하고 있고 또 크로스핏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지부에 등록된 곳에서 정식 크로스핏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처음 이제 그 지부 등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크로스핏 박스는 이게 미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까? 그냥 하는 걸까? 뭐 이런 거 이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자격증 없는 트레이너가 대세가 된 나라.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트레이너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갖춰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운동 지도를 받는 트레이너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3급이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3급 보디빌딩 생활체육 지도자 3급이었는데 이제 15년도에 개정이 돼서 이름이 생활스포츠 지도자 2급으로 이제 변경이 됐죠. 개정 전과 개정 후입니다. 15년도에. 그래서 자격증이 있어야지 트레이너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생활 스포츠 지도자 지도사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자, 그러면 자, 제가 운동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께 살짝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하게 되는 이제 헬스클럽이 있죠. 헬스클럽 피트니스죠. 피트니스 헬스클럽 여러분들이 가시는 헬스클럽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PT 스튜디오, PT 스튜디오. 자, 헬스클럽, PT 스튜디오. 그리고 뭐 다양한 또 종목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헬스클럽하고 PT 스튜디오
여기 이제 업체에 오픈을 하잖아요. 예, 둘 다 합쳐서 업체죠, 업체. 서비스로 분류되고 요거 다시 적겠습니다. 서비스로 분류가 되고 체력 단련업입니다. 체력 단련업. 헬스클럽이나 PT 스튜디오가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설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그 시설, 기구나 바닥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것을 갖춰 놓은 상태에서 그 체육 시설이 오픈하게 되는 구죠, 구의 체육과 가서 뭡니까? 신고가 아니라 이거는 가가지고 이 시설 이렇게 했으니까 오픈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체육과에서 실제로 나와서 시설을 봅니다. 그리고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허가를 받아요. 허가. 그러니까 신고하고 그냥 막 사업할 수 있는 분류들 업종들이 있지만은 체육시설은 구에 있는 체육과에 가서 실제 공무원분이 나오셔서 시설 만들어진 걸 보고는 그 다음에 허가를 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가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으러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자, 자격증은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자격증. 자격증. 자, 이 자격증은 뭐냐면 이 체육 시설 또는 PT 스튜디오 또는 헬스클럽에 이걸 오픈을 하는 그 사업자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격증이에요? 무슨 자격증? 이거죠.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이거 자격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픈을 하다 보니까 PT 스튜디오도 뭐 크기가 클 수도 있지만은 자, 적정 크기 어떤 적정 크기 예를 들어서 뭐 100평 이상 이런 평수에 따라 상주해야 하는 트레이너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아는 분들도 계실 건데, 자, 헬스클럽 PT 스튜디오가 오픈을 하는데 그 평수 시설 규모에 따라서 거기 상주해야 되는 트레이너 수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해주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 오전에 2명, 뭐 저녁에 2명 상시.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오전에 2명, 저녁에 2명이에요.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 한 명도 소지하고 있어야 돼요. 소지. 진짜 이제 갖고 있다는, 이게 내가 주머니에다 넣고 있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격 요건이 돼 있어야 돼요. 뭐예요? 자격증. 자. 자, 되게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업체를 오픈하려고 해도 대표가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허가가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서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또 여기 평수에 따라서 트레이너가 몇 명이 꼭 있어야 되고 상주해야 되면서 또 그 상주하는 트레이너들마다 자격증이 다 있어야 돼요. 이거를 나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 요즘 이제 그 무허가 헬스클럽, 그러니까 무허가가 아니고 무인 헬스클럽. 자, 무인 헬스클럽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국가에서는 구체육과에서도 지금 이제 공문들이 와요. 무인 체육 시설은 불법입니다. 자격증을 갖춘 트레이너가 상주해야 되고요. 그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책임 못 받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무조건 트레이너가 있어야 돼. 사고 때문에 트레이너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체육 시설은 무조건 트레이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무인으로 좀 오픈하면서 이렇게 불법으로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주일 전인가 저희 구청에서도 이제 공문이 내려왔어요. 이제 무인 헬스클럽 하시지 마라. 이게 우리 구에 있는 체육 시설에 다 공문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안내를.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헬스클럽 오픈하려고 해도 이제 허가 맡을 때 자격증 있어야 돼. 그 평소에 따라서 트레이너를 보유해야 되는데 또 자격증이 있어야 돼. 자격증. 근데 이 자격증이 요즘 보면 이 민간 자격증도 있잖아요. 민간 자격증. 자, 좀 적을게요. 민간 자격증. 민간 자격증 또는 수료증. 자, 이 민간 자격증 수료증이 이제 국내에 있는 게 있고 국외에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자격증이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이거 하나예요. 응? 이거 하나. 아유, 나 이거 뭐 체육 지도,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없습니다. 저는 민간 무슨 미국에 뭐 무슨 자격증 있습니다. 하면은 구청에서 예 하고 체육 오픈하십시오 허가해줘요? 아니에요. 그 막 트레이너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간혹 이제 단속보다는 시찰 나와요.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와서 트레이너분 자격증 있으세요? 그러면은 트레이너가 저는 민간 자격증 미국에 뭐 무슨 자격증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있으시어요? 없습니다. 이거 부정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민간 자격증 수료증이 많아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일을 하려면 업체를 운영하려고 오픈하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뭡니까? 여기까지 자 제가 설명한 거예요. 트레이너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기본이에요. 기본. 이게 이제 기본이야. 그냥 기본 뭐예요? 기본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베이직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것을 영어로 베이직이라고. 베이직. 가장 베이직스러운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까지 갖춰져 있는 게 기본이야. 자, 그러면 또 얘기할게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필기시험을 봅니다. 필기시험.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실기시험.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연수를 받아야 돼요. 연수. 지정된 곳에 가서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까다로워요. 그래도 까다롭다. 이거 무슨 자동차 운전면허 필기시험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무슨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것처럼 1년, 2년, 3년 계속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응?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이 나와서 그렇지만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뭐 특정 어떤 그런 시험들에 비해서는 글쎄요 난이도가 낮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공부는 해야 되고 이해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다른 어떤 그런 시험들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낮아요. 근데 그래도 이 과정을 해서 합격하는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의아해하실 거예요. 지금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어렵지 않게 땄는데요. 하시지만 떨어진 사람 되게 많아요. 붙은 사람은 자기 붙은 것밖에 모르지만 떨어진 사람들 생각을 해보세요. 떨어진 사람들 되게 많아요. 문제 틀려가지고. 자, 그게 뭐예요? 이게 트레이너를 하려고 또는 내가 헬스클럽이나 PT 스튜디오를 하기 위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라이센스가 자격증이 이거란 말이에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예전에는 15년도 전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3급.
저도 이제 저걸 취득을 한 거죠. 요거를 저도 옛날에 자 2000년대에 제가 취직을 했죠. 지금 이제 24년도니까 제 나이가 이제 지금 이제 46세거든요. 자 필기 시험, 실기 시험, 연수. 이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를 해서 시험을 봤어. 합격했어.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 또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필기 시험, 실기 시험, 연수를 해서 합격을 했어요. 야, 축하합니다.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셨네요. 자격증 취득. 자, 그러면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뭐 이제 막 아무나 다 지도할 수 없고 어떤 목표도 다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진짜 전문 지식을 다 갖추게 되는가? 아니에요.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거는 제 기준에서 보면요. 입문입니다. 입문. 자, 입문이 뭐예요? 이제 트레이너를 시작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를 갖춘 것뿐이야. 근데 능력치는 매우 낮아. 왜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내용보다 엄청 더 많은 내용을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회원님들의 생활을 또 운동을 실제로 할 때 뭔가 잘못된 거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고 동작만 하고 엉뚱한 근육을 쓰고 제어하지 못하고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거를 약간 이제 그래프로 좀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자격증을 처음에 딱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능력치가 한 요 정도 돼요. 초년생이라고 할게요. 초년생. 이게 뭡니까? 이제 자격증 딴 거야. 이게 자격증을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능력치가 요거야. 레벨이 딱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실제 트레이너 딱 시작하니까 야, 이거 자격증 따려고 공부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회원님들 지도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문제로 인지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수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시도를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20대의 나이가 30대가 됐습니다. 30대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레벨이 좀 올라갔어요. 이 레벨이 뭡니까? 지식. 이 지식을 가지고 적용. 회원님들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진짜 트레이너가 돼가고 있는 거죠. 진짜 트레이너. 자, 그러면 처음에 자격증을 취득한 거는 입문이에요. 그냥 이제 사회 초년생이 트레이너 하려고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 부분, 그걸로 시험을 붙었어. 자, 그러면 이제 20대 때를 보내서 30대에 진입하기까지 직장 생활을 트레이너를 하면서 지도도 하면서 공부도 하고 해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공부했던 것 이상의 것을 내가 알고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게 30대예요. 그럼 30대 막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다가 40대가 되잖아요. 레벨이 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거를 알고 뭔가 하시다 보면은 계속 부족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예요?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계속 이해와 공부와 학습이 이해, 학습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레벨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 자격증 취득했어요. 입문 단계, 레벨 요거야. 트레이너로서의 전문성이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20살에서 30세까지, 40세까지 그냥 요만큼으로 쭉 살아간 사람이 있어. 이 자격증 그냥 딴 거 갖고 그냥 울고 먹으면서 그냥 여기까지 쭉 가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거 자격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학습을 했어요. 이해를 해서 공부를 했어. 근데 또 요 정도에서 굳어져서 이렇게 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구나. 더 공부를 해서 이 정도 수준에서 가는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자, A라는 트레이너가 있고 B라는 트레이너가 있고 C라는 트레이너가 존재합니다. 자, A라는 트레이너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30대가 오기 전에 이직을 할 수 있어요. 트레이너를 그만합니다. 또는 30대에 트레이너를 그만할 수 있어요. 왜? 전문성이 없으면 돈을 못 벌거든요. 트레이너라는 직업은. 자, 이제 30대에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간 트레이너. 자, 합니다. 그러다가 시기적으로
경기적으로 어떤 금리의 하락, 뭐 우리 전 세계적인 어떤 위험 이런 게 왔을 때 선택 못 받아서 이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레벨이 점점 올라간 이 트레이너분은 안정권에 있죠. 안정권. 자, 안정권이 뭘까요? 안정권. 무슨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 안정권. 무슨 권? 자, 안정권. 뭔가 별 탈 없이 회원님들에게 선택을 받고 어떤 누가 와도 어떤 지도도 할 수 있는 안정된 진짜 전문가의 어떤 완성된 어떤 그런 모습이겠죠. 완성체.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잠깐 하나 얘기하면 회원님들도 운동에 대한 수준, 그러니까 웨이트를 되게 쉽게 생각하는 회원님들은 요런 트레이너한테 가서 배우려고 하고, 조금 운동이 복잡한 거다라는 걸 좀 아는 사람은 여기 가서 지도받으려고 하고, 내가 PT도 받아보고 다 해봤어. A, B 다 경험해봤어. 이게 아니구나. 이 사람한테 같이 지도받아야지라고 하는 소수의 회원님과 여기 도달한 뭐예요? 소수의 트레이너가 만나서 진짜 전문적인 지도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격증을 처음에 취득한 거는 입문이고 이 이후에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발전은 자가 발전이에요. 자가 발전하니까 무슨 모터 생각나는데 수력 발전도 아니고 화력 발전도 아니고 자가 발전. 제가 여기서 표현한 자가 발전은 스스로 부족함을 파악해야 되고 회원 지도할 때 문제를 파악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도하니까 누가 너 지도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해주는 게 없어요. 자기가 지도하면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그걸 해결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전문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문가예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뭐 어디 가서 무슨 자격증 따고 미국에서 무슨 자격증 그런 거 다 따도 스스로 자기의 그걸 점점 넓혀가지 못하면 어디 가서 그냥 공부하고 외운 거밖에 안 돼요. 외우고 해결을 못해.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처럼 뭔가는 많이 갖춰놓을 수는 있지만 실제 실력은 없는 거지. 자격증 이런 자격증 저런 수료증 엄청 많을 수 있는데 실제 지도는 근육을 사용하고 제어하기도 못해주고 동작 자세 모양만 디립다 알려주는 트레이너가 돼 있단 말이에요. 3대 영양소 탄수화물을 꼭 먹어야 되고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꼭 있어야 되는데 회원님 탄수화물 드시지 마세요. 무탄하세요. 이런 이상한 짓거리를 시키는 트레이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 머리에 들은 게 없으면 그런 트레이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격증을 땄다라고 해서 그게 트레이너가 되는 게 아닙니다. 트레이너를 할 수 있는 요건이고 업체를 오픈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진짜 전문가가 되려면 트레이너 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 이상의 공부와 실제 지도와 이해와 이 문제 파악 반복을 수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 따려고 1년 공부했다, 2년 공부했다, 3년 공부했다. 트레이너를 하면서 우리 트레이너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20대를 지나서 30대, 40대, 40대 지나서 50대, 60대. 레벨이 점점 올라가요. 뭐 돈 버는 레벨? 아니에요. 지식, 지능, 전문성. 이 전문성의 레벨이 올라갑니다. 전문성 레벨이 올라가니까 이제 수입도 많아지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이게 제목을 읽어드렸을 때, 뭔 얘기하려고 저래? 여러분이 어느 정도 추측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르게 와 닿을 겁니다. 자격증 없는 트레이너가 대세가 된 나라. 자격증 없는 트레이너가 대세가 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대세가 됐어요. 라이센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 뭡니까? 체육시설 오픈해요. 트레이너 자격증 빌려와요. 그래서 그걸로 대신해서 어떻게 해서 또 등록을 해요. 그래서 자격증도 없는 대표가 사장이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또 트레이너 생활하면서
또 트레이너 생활이 아니고 헬스클럽을 운영을 하면서 트레이너를 뽑아야 됩니다. 트레이너 뽑아야 돼요. 그래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업체 수가 많아졌잖아요. 잠깐 빨리 얘기하면 IMF 이후에 경제적인 성장을 하면서 운동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여가 생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운동업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팍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 수가 많아지니까 트레이너도 많아야 되죠. 근데 실제 전문가는 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걔나 소나 다 뽑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트레이너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격증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격증이 없어. 자격증이 없어. 야, 그냥 운동 공부 시켜줄게. 좀 시켜줄게. 견습생? 뭐 이러면서 아무나 다 뽑았어. 다 지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스클럽 가면 몸도 좋고 그럴싸해 보이고 옷도 맞춰 입고 명찰 달고 있지만 자격증 있으세요?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혹시 있으신가요? 물어볼 때 트레이너가 저는 뭐 이거보다 미국에서 뭐 하는 무슨 자격증이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아니 우리 나라에서 인정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래 그게 있으면 됐어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정식 과정들과 교수님들을 통해서 필기시험, 실기시험 연수를 받고 시험을 봤을 때 합격선에 딱 도달을 해야지 너네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그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겁니다. 업체 대표들부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트레이너의 자격증을 빌려서 오픈을 하고 트레이너 뽑아서 지도해야 되는데 트레이너가 별로 전문가들이 없으니까 아무나 뽑으려고 아무나 막 구인을 해서 그냥 1년 미만의 운동 경력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지도는 자기 운동이 아니라 지도는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지 운동도 안 해본 사람들을 뽑아다가 자격증도 없는데 트레이너를 시키고 있으니 이게 무슨 자격증 없는 트레이너가 대세가 된 것보다 그냥 일반 회원님들보다도 모르는 사람들을 트레이너를 시키고 있는 요상한 나라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격증 없는 트레이너가 대세가 된 나라. 왜냐? 업체 수가 너무 많아졌었거든요. 그리고 사장들부터가 진짜 체육 지도자, 체육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목표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뽑아서 지도해서 PT 시켜서 돈 벌어야지. 요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별게 아닐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 갖다 맡겨요.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 있어야 되죠. 1급 공업사도 있잖아요. 1급 공업사, 2급 공업사, 1급 공업사. 여기는 1급이에요. 와, 장인들이지 거의. 이거 2급이에요. 근데 2급 정도면 그래도 자, 그럼 거기에 갔어. 그럼 거기서 여기 1급, 2급 공업사니까 다 1급, 2급 자격증 갖고 계실까? 근데 거기 보면 이제 1급, 2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조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배우는 거죠. 근데 아무나 가가지고 이 사람 이제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뭐 2급 자격이야. 그러면 2급 자격인데 나이가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이야. 근데 2급인데 40대야. 그러면 누가 더 경험이 많고 이런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자격 요건이어서도 나이도 생각하고 또 나이가 많다고 다가 아니고 진짜 그 정도 어떤 스펙을 갖추고 있나 능력치를 갖고 있나 꼼꼼히 한번 생각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도 여기 치과를 가면 여기는 뭐 경희대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네. 여기는 여기 뭐 어디 나오신 의사 선생님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들이 운동하러 가면 헬스클럽 여기 사장님이 체육 지도자 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있을까? 여기 트레이너들이 자격증이 다 있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도를 받아요. 심지어는 50만 원, 60만 원 돈을 내고 PT까지 받아. 뭡니까 이게? 자, 자격증 없는 트레이너가 대세가 된 나라. 자, 자격증 없어도 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격증 없이도 지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근데 나라에서 정해져 있고 불법이란 말이야. 불법. 왜 불법이겠어?
위험 요소가 있고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최소한 요 정도는 진짜 해야지 지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가장 하향선 기본을 정해놓은 건데 그것도 안 하는 놈들이 뭔 트레이너를 하고 자격증 없어도 지도를 한다고 그것도 못 해가지고 참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거 통과해서 붙으면 그 뒤로 얼마나 공부하고 이해하고 지도를 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정말 전문가가 될 수도 없고 전문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자격증 딸 생각도 안 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레이너들을 뽑아서 시키고 있는 본인들도 자격증이 없는 대표들이나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스클럽에 갔을 때 먹튀를 한다든지 또는 PT를 받으러 갔는데 뭐 아는 거 개뿔 없이 동작 자세만 시켜대고 엉뚱한 데가 아파도 해결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탄수화물도 안 먹이고 막 이러니까 몸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지방도 안 쓰이기 시작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뇌는 당만 쓰는데 당이 없으니까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각종 호르몬의 작용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이러면서 변비도 오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아주 이상해져서 회사 업무도 못하고 빌빌빌빌 거려 자 이게 뭡니까 그 전문성이 없으면 그냥 지운동을 개판으로 하든지 왜 돈을 내고 목표를 이루려고 온 회원님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상 오게 하고 무슨 난민처럼 만들려고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이 설명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금 경청을 해주셨다면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자격증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딱 요거 하나다. 처음에 오픈하기 위해서 구청 체육과에서 허가를 맡을 때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대표 자격증. 그리고 여기 상주하는 트레이너가 평소에 따라서 몇 명이어야 돼? 자격증이 다 있어야 돼. 그 자격증이 또 있어야 되고.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정하고 최소한으로 정해놓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이것만 다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으로 이건 있어야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춰놓은 상태에서 얼마나 더 전문성이 있느냐 이제 그 게임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한 사람들이 뭘 한다고 이게 뭐 조물주께서 인간마다 이 주둥이를 하나씩 달아주셔가지고 뭐 자기가 뭐 좀 알 것 같으면 막 떠들어대고 입으로 막 쫑쫑쫑대고 그냥 뭐 여기저기 그냥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널렸어 전문가들이요 모양만 전문가 주둥이들을 다 하나씩 인간에게 달아주셔가지고 뭐 조금만 자기가 아는 것 같으면 이건 것 같으면 막 떠들어대요 그래서 비전문가들 입을 탁 닫는 버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탁 누르면 비전문가들이 입이 막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그래서 어떻게 좀 영상이 좀 도움이 됐습니까? 자, 자격증. 자격증 나라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당연히 취득해야죠.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격증 취득하려고 공부하다 보면 부족함도 알게 되고 내가 어떤 공부들을 앞으로 더 내가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방향성도 알게 되고 지도를 하면서 나의 부족함도 알게 되고 그것을 해결해서 회원님이 얘기해 주시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너로 돼가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인 겁니다. 이거 자격증이. 근데 이거조차도 안 한다는 건 트레이너 하면 안 되는 놈들이죠. 헬스클럽 하면 안 되는 인간이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격증 없는 트레이너가 대세가 된 나라,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입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채널의 차별성을 알아봐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멤버십까지 가입을 해서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처음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 어떻게 영상이 좀 도움이 됐다면은 소중한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또 여러분을 위한 또 주제로 영상으로 다가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자, 건강 챙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헬스클럽 PT 스튜디오 대표 또는 트레이너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기본이에요. 이거 없이 이런 것만 있다고? 그거 소용없어요. 제일 기본입니다. 이것도 없는 사람이 이거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겁니다. 이게 있는 다음에 뭐가 다 해야 되지.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